간단한 벽 하나가 어떻게 난방비를 70%나 줄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1881년 매사추세츠의 한 동물학자가 콘크리트와 유리창만으로 집을 난방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햇빛의 80%를 이용한 열로 전환할 정도로 효율적이었는데, 이는 움직이는 부품, 인버터 또는 성능이 저하되는 태양 전지 하나 없이 태양광 패널보다 4배 이상 효율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혁명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은 86년 이상 잊혀졌습니다. 프랑스 엔지니어가 이 원리를 사용하여 집을 짓고 나서야 비로소 세상은 그 진정한 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온이 몇 달 동안 영하로 떨어지는 산악기후에서 햇빛만으로 연간 난방 부하의 60%부터 70%까지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1975년과 1976년 겨울 동안 첫 번째 미국 버전이 테스트되었을 때 연속된 계절에 난방비를 각각 76%와 84% 절감했습니다. 이것은 난방비를 무의미하게 만들도록 지어졌던 벽과 연료 산업이 회복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스템을 처음 발명한 사람은 건축가나 엔지니어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에드워드 실베스터 모스는 매사추세츠주 세일럼 출신의 동물학자였습니다. 1875년 모스는 세일럼의 피바디 박물관 남쪽 벽에 실험 장치를 설치했는데, 이 장치는 검은색 골판지로 안감 처리된 상자를 유리 뒤에 밀봉하고 햇빛을 받으면 따뜻한 공기가 건물 안으로 순환되도록 하는 통풍구가 있었습니다. 세련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건물 유지보수의 땜질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외형에도 불구하고 이 장치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6년 후 그는 이 장치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특허는 놀랍도록 간단한 것을 묘사했습니다. 남쪽을 향한 어두운 벽, 그로부터 몇 인치 떨어져 있는 유리판, 그 사이에 공기층, 그리고 2개의 통풍구, 하나는 위쪽에, 다른 하나는 아래쪽에, 따뜻한 공기가 뒤쪽 방으로 자연스럽게 순환되도록 했습니다. 펌프, 전기, 연료는 없었습니다. 오직 단순한 물리학뿐이었습니다. 이 장치는 건축 카탈로그에 실렸지만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고 거의 한 세기 동안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1967년 프랑스 남부 오데이오라는 추운 산골 마을에서 펠릭스 트롬베라는 엔지니어는 거대한 벽을 태양을 향하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 수년간 고민해왔습니다. 이곳은 겨울이 길고 몇 달 동안 햇빛이 하늘에 낮게 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모스의 장치를 시험하기에 완벽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트롬베는 이중창 유리 뒤에 2피트 두께의 검은색 페인트 칠된 콘크리트 남향 벽을 만들었습니다. 벽 외에 집에는 거의 일반적인 난방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개념의 영향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벽은 기온이 영하로 꾸준히 떨어지는 기후에서 건물 전체 연간 난방 부하의 60%부터 70%까지를 공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지만 거의 즉각적인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입증된 이 점에도 불구하고 당시 건축 평론가들은 이를 미학적으로 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남쪽 면은 콘크리트와 유리로 이루어진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그쪽에는 창문도, 전망도, 전통적인 의미의 파사드도 없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잊어버린 건물처럼 보였습니다. 결과는 발표되었지만 6년 동안 거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73년이 되자 하룻밤 사이에 어두운 벽과 유리창은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건축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해 10월, 오펙의 아랍 회원국들은 석유 생산량을 줄이고 미국과 네덜란드에 대한 수출 금수 조치를 취했습니다. 몇 년 전 $3 미만이던 원유 배럴당 가격은
몇 달 안에 거의 $12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인들은 배급된 연료를 얻기 위해 주유소에서 줄을 섰습니다. 경제적 충격은 즉각적이고 심각했습니다. 갑자기 난방비를 70% 절감할 수 있는 벽은 진지하게 고려할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처럼 보였습니다.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의 엔지니어들은 수동형 태양열 난방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974년 더글러스 켈보라는 건축가가 뉴저지주 프린스턴에 최초의 미국식 트롬베 벽 주택을 건설했습니다. 2층 높이의 600제곱피트 두께의 콘크리트는 검은색으로 칠해졌습니다. 1975년과 1976년 겨울 동안 수집된 데이터는 이 벽이 첫 번째 시즌에 난방비를 76%, 두 번째 시즌에 84% 절감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술은 콘크리트와 유리만으로 막대한 에너지 사용량과 지출을 절감하며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이는 시스템이 어떻게 에너지 소비에 그렇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작동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햇빛은 거의 저항 없이 유리를 통과합니다. 단파 복사는 표준 유리를 그대로 통과합니다. 유리 뒤 벽에 어두운 표면에 닿으면 그 에너지는 흡수되어 열로 전환됩니다. 벽은 따뜻해지고 들어온 빛과는 완전히 다른 파장인 장파 적외선 복사열로 다시 외부로 방출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중창 유리는 열 복사를 가두는 덫이 됩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열은 유리와 벽 사이에 좁은 틈에 축적되어 마치 물탱크의 물처럼 햇빛이 비치는 시간 동안 쌓입니다. 두꺼운 콘크리트 벽은 그 열을 흡수하기 시작하고 내부로 방사하기 시작합니다. 12인치부터 16인치까지 두께의 콘크리트 벽은 약 8시간부터 10시간까지의 열 지연 시간을 가집니다. 이는 정에 모인 에너지가 늦은 저녁에 벽의 내부 표면에 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침에 차갑게 떠났던 집은 밤에 돌아오면 따뜻하며 해를 제외한 단일 에너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 온도가 가장 낮은 시간 내내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이것이 트롬베 벽의 핵심 개념입니다. 낮에는 충전되고 밤에는 방전되는 돌로 만든 열 배터리입니다. 많은 디자인에는 통풍구도 포함되어 있는데 바닥 근처의 하단 계구부와 천장 근처의 상단 계구부입니다. 낮에는 틈새의 공기가 뜨거워지면서 상승합니다. 차가운 실내 공기는 하단 통풍구를 통해 유입되어 따뜻한 벽면을 따라 올라가 이미 가열된 상태로 상단 통풍구를 통해 다시 실내로 돌아옵니다. 이는 저장된 질량에서 오는 지연된 온기뿐만 아니라 햇살 좋은 겨울날 즉각적인 온기를 제공합니다. 해가 진 후 통풍구를 닫으면 벽은 순수한 저장 모드로 전환되어 가장 필요한 시간 동안 꾸준히 열을 방출합니다. 켈보의 프린스턴 주택은 실제 건물 규모에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가장 명확하게 기록된 증거입니다. 600제곱피트의 콘크리트 열벽이 두 번의 연속된 겨울 동안 측정되어 난방비를 76%와 84% 절감했습니다. 트롬베 벽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부인할 수 없이 놀랍지만 단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단점은 상당한 크기의 콘크리트 벽입니다. 2피트 두께의 콘크리트는 무겁고 비싸고 기존 건물에 설치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개조하는 경우 구조적 및 물리적 수치가 빠르게 어려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벽은 실용적인 면에서 신축 건물과 처음부터 투자가 명백히 합리적인 기후에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 기술이 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상변화 물질 PCM. 일반적으로 소금 혼합물 또는 파라핀 기반 왁스 화합물.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녹으면서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면서 열을 흡수하고 그 상태로 열을 유지하다가 다시 고체화되면서 천천히 방출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의 놀라운 점은
단위 부피당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지입니다. PCM 벽은 콘크리트보다 입방인치당 외서 10배 더 많은 열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이는 몇 인치 두께의 패널이 1피트 두께의 벽돌만큼의 열을 저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구조적 변경 없이 미리 제작하여 기존 벽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변화를 통해 거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방으로 전달하는 열은 돌의 점진적인 온기보다 더 꾸준하고 균일합니다. 단열되지 않은 집과 비교했을 때 PC, M 트롬베 주택 내부의 일일 온도 변동은 최대 68% 감소합니다. 물론 환경 또한 이러한 시스템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덜란드에서 PCM 통합 트롬베 벽 디자인을 테스트한 연구자들은 네덜란드 기후 조건에서 약 36%의 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반면 이집트 성 캐서린의 방언조 기후에서 독립형 주택을 위해 트롬베 벽을 개조한 룬드 대학팀은 난방 부하를 94%, 냉방 부하를 73% 잠재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모델링했습니다. 그러나 트롬베 벽의 가장 효과적인 사용법은 다른 현대 기술과 결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표준 태양광 패널이 뜨거워질수록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는 태양광 발전의 기본적인 물리적 한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PV 트롬베 벽에서는 유리창과 흡수 표면 사이의 공기층이 벽에 설치되거나 벽 근처에 있는 태양 전지판의 냉각 채널 역할을 합니다. 패널에서 제거된 열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대신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구성은 연간 태양광 발전량을 최대 31% 증가시키는 동시에 두 시스템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실내 열 쾌적 시간을 약 40%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시스템, 두 가지 에너지 솔루션, 모두 태양 에너지로 구동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첨단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트롬베 벽은 강력한 도구임이 여러 번 입증되었습니다. 인도 히말라야의 라다크 지역은 겨울에 영하 20이 도까지 떨어지고 전통 연료는 잘 타지 않고 지독한 매운 연기를 내뿜으며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야크똥이었는데 트롬베 벽은 말 그대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2000년대 초 라다크에 지어진 드룩 화이트 로터스 스쿨은 트롬베 벽을 극단적인 환경에 적합한 기술의 모델로 국제 관찰자들이 묘사한 디자인의 일부로 통합했습니다. 또한 국내에 더 가까운 유타의 자이언 국립공원 방문자 센터는 2004년 개관 이후 디자인의 일부로 트롬베 벽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 이후로 매년 건물 연간 난방 부하의 약 20%를 담당해 왔습니다. 트롬베 벽의 성공을 보면 왜 우리 모두가 이런 것을 짓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답은 대개 그렇듯이 이익과 통제에 있습니다. 1970년대 내내 유류 위기가 세계 경제를 강타했을 때 모든 주요 에너지 회사는 태양광, 풍력, 수동형 열 시스템을 포함한 대체 에너지 연구에 투자했습니다. 1986년 1월 원유는 배럴당 약 26달러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약 10달러로 8개월 만에 46% 폭락했으며 10년 이상 만에 최저 가격이었습니다. 유가가 하락하자 대체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떨어졌습니다. 유럽에서 화석연료 가격 하락과 트롬베 벽 연구에 대한 관심 감소 사이에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건설 산업의 변화에 대한 저항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일단 확립된 건설 시스템은 대체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덕트 작업은 이미 비용이 지불되었고 숙련공들은 이미 훈련을 받았으며 건축법규는 능동적인 기계 난방을 전제로 작성되었습니다. 업계는 트롬베 벽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항상 해오던 일을 계속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소 저항의 경로가 나머지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아래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한 가지 관찰이 있습니다. 1980년에 수동형 태양열 연구가 왜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진지하게 추진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20년 이상 에너지 비용이 계속 상승하는 동안에도 트롬베 벽은 콘크리트와 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량할 수 없습니다. 반복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로 특허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돌로 만든 따뜻한 벽 뒤에는 공급망이 없습니다. 태양광 패널처럼, 히트 펌프처럼, 지열처럼 트롬베 벽을 지을 때 이익을 얻는 산업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상 유지에 저항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트롬베 벽에 지식과 힘이 열려 있습니다. 처음부터 짓거나 대규모 리노베이션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후에 맞게 올바르게 배치되고 크기가 적절한 완전 조적식 시스템은 연료, 움직이는 부품, 운영 비용 없이 가정 연간 난방 부하의 30%부터 70%까지를 공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려짐 없는 태양 노출이 가능한 남향벽, 추가 질량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적 용량, 그리고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 외부 유리창에 대한 건축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주말 프로젝트가 아닌 종종 신축 건물이나 대규모 리노베이션에 속하는 주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더 접근하기 쉽고 구현 비용이 저렴한 옵션도 있습니다. 1970년대에 스티브 베어라는 디자이너는 그가 드럼벽이라고 부르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물로 채워진 드럼통을 남향 유리 뒤에 쌓아두는 방식으로 동일한 열 원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물은 콘크리트보다 입방 피트당 약 2배의 열을 저장하고 내부 대류로 인해 더 균일하게 가열되며 거의 비용 없이 구할 수 있습니다. 설치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태양을 향하는 면에 무광 검정색으로 칠해진 55갤런 식품 등급 드럼통을 남향 창문 뒤에 놓습니다.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보강된 창턱이나 콘크리트 포장재가 필요합니다. 가득 찬 드럼통은 약 440파운드이므로 아래 바닥이 이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드럼통과 유리 사이에 2인치에서 4인치 강역을 두고 시스템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가 진 후 닫는 통풍구를 둡니다. 이것이 연간 난방 부하의 60% 또는 70%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할 수 있는 일은 겨울 추위의 가장 큰 단일 원천인 남향 유리를 단점에서 열을 잃지 않고 보존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는 의미 있고 측정 가능한 감소이며 더 크거나 영구적인 것에 투자하기 전에 직접 만들고 테스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트롬베 벽은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재료로 만들어진 140년 된 시스템입니다. 태양을 향한 어두운 표면이 열을 흡수하고 유리가 그것을 가두며 돌이 밤새도록 따뜻하게 해줄 만큼 충분히 열을 유지한다는 단순한 관찰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태양광 기술도 따라잡지 못한 속도로 햇빛을 유용한 열로 전환합니다. 우리가 다루는 많은 내용은 거의 사라질 뻔했는데 작동을 멈춰서가 아니라 산업이 더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주변의 단순한 재료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구독하고 채널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함께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다음 숨겨진 엔지니어링의 보물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